방금 제외한 멀티플 모먼트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공간 방향, 시간 방향 잘 연결시켜서 같이 묶어서 논의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가정하고 시작했던 로렌스 게이지를 시간 방향, 공간 방향 분리해서 시간 방향만 뿌리의 변환을 한 상태에서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 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공간 방향 포텐셜 계산이 끝나면 시간 방향 포텐셜은 게이지 컨디션으로부터 그냥 자동으로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쓸 작전은 공간 방향 계산만 하자는 건데 실제로 계산을 좀 잘 해보면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다이폴 레디에이션이라는 게 나온다는 건데요. 그리고 공간 방향만 계산을 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시간 방향에 가까운 중간 단계 계산이 들어오는데 뒤에 중력파 계산할 때도 유용하게 써먹을 계산 트릭을 미리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출발점은 공간 방향 멀티플 모먼트 중에 m 값이 0인 거고요. 그러면 그냥 커런트 덴시티를 공간 방향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죠. 공간 방향 벡터 3개의 성분 중에 하나만 일단 떼서 적분을 들여다보는데요. 여러분들 전자기 공부하면서 벡터 캘큘러스 많이 했으니까 벡터 캘큘러스에서 배운 계산 트릭을 조금 쓸 수가 있는데 J 자체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J에다가 공간 방향 벡터 X의 성분을 곱한 그 컨비네이션을 하고 다시 다이버전스를 취한 조금 이상한 모양을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이버전스의 미분을 좀 자세히 보면 저 미분이 X에 걸린 거는 크로네커 델타 주니까 다시 원래 우리가 시작했던 거랑 같은 결과를 주고요. 이 미분이 J에 걸리는 거는 새로 추가된 텀이니까 좌변과 일치시키려면 도로 빼줘야겠죠. 그래서 우변의 두 번째 텀에는 J의 3차원 다이버전스가 들어옵니다. 여기 적분 구간을 정확히 안 밝혔는데 적분 구간을 소스가 국한되어 있는 지역보다 적당히 넓게 잡으면 이 컨비네이션은 3차원 벡터 캘큘러스에서 가우스 정리를 써서 면적분으로 치환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면적분은 소스 범위 바깥에까지 서피스를 바운더리 서피스를 밀어냈으면 0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중요하게 남는 건 두 번째 텀만 남게 되고요. 두 번째 텀에 들어온 3차원 다이버전스가 정확히 4차원 연속방정식에 들어오는 공간 방향 3개의 성분에 해당이 되니까 연속방정식을 한번 적용을 하면 3차원 다이버전스 대신에 차지 덴시티의 시간 방향 미분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고요. 시간 방향은 프리에 전개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 미분을 마이너스 i 오메가로 다시 쓸 수 있고 적분 안에 남는 거는 차지 덴시티 로 곱하기 기다리고 있던 x 벡터의 성분이고요. 타임 디펜던스가 있을 때든 없을 때든 상관없이 차지 덴시티 곱하기 x 벡터 성분을 적분한 값을 우리가 전자기 책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전기 쌍극자 모먼트라고 부릅니다. 계산이 약간 길었지만 웨이브 이퀘이션을 풀기 위해서 셋업한 멀티플 모먼트, 공간 방향의 m 값이 0인 리딩 멀티플 모먼트는 전기 쌍극자 모먼트랑 마이너스 i 오메가 비례상수 범위 안에서 완벽히 일치한다는 걸 보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시간 방향 모먼트랑 공간 방향 모먼트랑 살짝 오더 카운팅의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방금 계산해낸 전기 쌍극자 모먼트에다가 x방향 유닛 벡터를 곱한 값이 시간 방향 m값이 1인 모먼트랑 일치한다는 것을 약간의 추가 계산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각자 해보기 바라고요. 이 멀티플 익스펜션 계산 접근법 하에서 리딩 오더 계산을 마친 셈인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포텐셜 계산을 했으니까 포텐셜로부터 전기장, 자기장을 계산할 수 있고 전기장, 자기장이 끌고 다니는 에너지 모멘텀을 계산할 수가 있고 그러면 전자기파가 레디에이션을 하면 에너지가 방출이 되니까 에너지가 얼마나 방출되는지 단위 시간당 방출량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계산 뭐 정확히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가 전자기파 얘기만 계속 한없이 할 수 없으니까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대략적인 에스티메이트만 결과를 인용을 하겠습니다. 뭐 적어도 디멘션 카운팅은 쉬운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계산을 4파이 분의 1 이런 거 다 생략하고 중요한 파라미터에 대해서 몇 승에 비례하는지를 추적을 하면
포텐셜은 웨이브 넘버 K에 대해서 리니어하고요. 차지 Q에 대해서도 리니어하고 다이폴 모먼트라는 게 애초에 대략 얘기해서 차지 곱하기 차지 분포 범위의 길이쯤 되니까 Q 곱하기 D 정도의 값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전기장, 자기장은 포텐셜의 미분을 한 번 더 가한 건데 Q나 D는 어차피 저 미분 대상에 해당이 안 되고 K와 R이 미분이랑 관련 있는 파라미터가 되는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T 플러스 I K R 같은 게 있으니까 K도 미분과 관련이 되는 거죠. 저 익스포넨셜 벡터가 미분이 되면은 K의 파워가 올라갈 거고요. 반면에 R의 미분이 걸리면 R의 파워가 늘어날 텐데 R과 K분의 1을 비교하면 R이 훨씬 크다라고 처음에 가정을 하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두 개의 미분 결과 중에 앞에 텀이 훨씬 더 크고 뒤에 텀이 훨씬 작은 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방출된 전자기파가 얼마나 에너지를 끌고 다니느냐, 대략 얘기하자면 전기장, 자기장의 제곱에 비례하는 오더가 나올 텐데 그러면 앞에서 계산한 리딩 오더 전기장의 파워에서 R제곱분의 1, K의 4승, QD의 제곱 정도 되는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소스에서 거리 R만큼 떨어진 지점들을 지나가는 모든 전자기파 기여분을 다 모아서 토탈 레디에이티드 파워를 계산하면 플럭스를 그냥 구면에다가 적분을 해버리면 되죠. 모든 방향으로 다 똑같은 모양의 전자기파가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4파이 R제곱을 곱하는 게 아니라 적분을 해야 되지만 역시 디멘션 카운팅 하는 단계에서는 큰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K의 4승, QD의 제곱 정도가 토탈 파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추산, 에스티메이트였고요. 좀 더 정확히 계산하려고 노력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전자기 교과서에 더 정확한 계산이 되어 있는데요. 계산 결과는 앞에 개수는 12파이분의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폴 모먼트에 비례하는 비례 관계를 여기 적은 것처럼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모든 시간 방향 후리에 모드들을 그냥 다 중첩해서 표현을 하고 앞에 저기 K 제곱 또는 오메가 제곱 나왔던 거는 다이폴 모먼트에 시간 미분 2번 걸린 걸로 이해하면 되고요. 다이폴 모먼트에 시간 2번 미분한 거 절대값 제곱에 타임 디펜던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타임 에버리지 한 값이 타임 에버리지 한 토탈 레디에이티드 파워 또는 뭐 루미네시티라고도 부르는데 그 값이 됩니다.